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20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레이팅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주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특히나 부산경마에서 레이팅 시스템에 의한 이변이 굉장히 많이 소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당이 터지는 것이 왜 터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강등마들이 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2군에 있던 말들이 3군으로 내려온 마필들, 요런 마필들이나 또는 승군전을 치르는 상승세 마필들이 의외로 당일 배당판에서는 인기를 모으지만 실전에서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강등마들이나 현금 기복마들에게 아쉬움을 주면서, 자, 이 배당이 뻥뻥 터지고 있는 부산경마인데 그런 점을 많이 이제 차관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변 연출이 가능한 금주 부산경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경마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부산 제주만큼은 강타가 최고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주경마도 강타 혼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진행을 하고, 강한남 위원은 이번 주를 끝으로 저랑 이제 끝을 냈는데, 어쨌든 강한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랑 방송을 안 찍어도 강한남 위원은 뭐 원래 실력 있는 제주 전문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주도 자, 멋진 대승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한 경주 놓치지 않고, 자, 뭐 제대로 된 분석과 더불어 최고의 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경마 경마방송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3번 그레이스 위너, 지난번 경주 때 주행불안으로 능력 부족자 판정을 받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3번 그레이스 위너가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채책발을 연신되긴 했지만 걸음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될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애쉬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1승을 하면서 비트 브레이드와 더불어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 마필인데, 당시의 선행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도 게이트가 4번 게이트를 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번 애쉬도 안 될 이유는 없죠. 선행을 가면 뻗팅길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12번 위닝 포인트라는 마필인데, 12번 위닝 포인트도 사실상으로 본다면 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점진적으로 쭈루루루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성장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인 마필들이라 쉽게 급하간된 전력을 보여주지 않고 항시 보여줬던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위닝 포인트와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3번 그레이스 위너, 4번 애쉬, 12번 위닝 포인트는 가져가는 마필들이고요. 충마로 한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바로 11번 포커스 라인이라는 신마입니다. 원클캣의 사마에 468kg대의 앞말. 자, 선행의 열통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말이고, 또 마필 자체의 체구도 당당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주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발주와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했지만 이후 강하게 밀어주자 추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구도 괜찮고 기본기도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1경주에서는 11번 포커스 라인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입니다. 바로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서 이제 배당을 좀 먹어야 돼요.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딱 3마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 일단은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5번 더 스타즈라는 마필은 가져갈 생각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물론 선행력이 상당히 부족을 했지만 이번 편성 거리가 1200에 원체 빠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5번 더 스타즈
왜 가져갈까요? 종반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다. 느린 편성에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모두가 안말이에요. 안말인데 아직까지도 선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도 위주로 짜여있다면 여기서 누군가가 빵! 하고 튀어나가는 놈이 장땡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무래도 부진마 편성이나 느린 편성에선 앞장 뜨는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땡이라는 얘기를 늘 드렸듯이,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딱 3마리! 3두만 갖고 지지구 복 가서 삼복승도 단통, 복승도 단통으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 5번 더 스타즈, 자, 강하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지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원래 본 예상을 한 1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경마 팬들보다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 저 잘난 척 한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마번이 이제 광고 때, 광고를 해보면, 마번이 맨날 똑같은 게 또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성질이 나서 안 했어요. 한 3개월 쉬었어요. 근데,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러듯이, 그래봐야 제 손해인 것 같아서, 다시 이번 주부터 본 예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해드린 얘기, 또 왜 이마필이 안 되는지 얘기, 또 이마필이 왜 가야지만 되는지 얘기를 본 예상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 예상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딱 3마리 갖고 하는데, 자, 5번 더 스타즈는 어쨌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다. 자, 6번 녹밴드라는 신마입니다. 자, 주행은 사실 아직은 발주 및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종반 채찍을 동반해서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은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피드감은 부족합니다만 원체 추임력은 괜찮은 또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워가 있다. 액톤파크의 자마들이 덩치가 크고 파워가 좋잖아요. 그렇듯이 전형적인 액톤파크의 자마로서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자, 거리는 1300의 느린 편성을 만났다. 자, 6번 녹밴드 신마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6번 녹밴드는 신마이지만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2번 럼파이커입니다. 배당이 터진다면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놈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약간은 내포를 하고 있다. 기복이 좀 심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2번 럼파이커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번 경시에 출전을 했던 3번 모하비 왕자인데, 모하비 왕자가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선취인들 모두 엄청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걸음의 신장세는 공백기를 감안한다면 뚜렷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모하비 왕자는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럼 3번 모하비 왕자, 6번 록밴드, 2번 럼파이커 정도 읽어줄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아무리 공짜로 해드리는 경마 방송이지만 또 팬들을 ARS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UCC 방송이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서 30분 40분 동안 제 방송을, 강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그냥 꼬시는 방송, 여기에 이번 주에 그냥 완전히 마방에서 승부유지 이빨 걸리고 무조건 정보로서도 이빨이 가는 마필이 있다고. 그건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겠어요. 이 전문가 한 15년 했는데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밑발로 까면은 강타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거고, 뜰라고. 그럼 지금 이 나이에 15년 짬밥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요즘 경마 방송이든지 타 방송들 리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재방송이라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이 경마 방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고 또 그런 방송을 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경마 팬이 잘못이에요. 전문가를 욕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 응원해주고 또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전문가나 다 똑같아. 소스로라도 뭐로라도 다 그게 그거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거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전문가들이야 당연히 돈 벌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찾아가니까 방송의 질은 떨어지고 맨날 사기꾼 같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못 맞히는 거 경마를 무조건 맞힌다고 그러면 다 이병철이 될게 경마는 맞힐 수 있는 게임보다는 못 맞힐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맞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임이지. 그래서 정복할 수 없는 이 놀이 중에 하나가 경마이 돼서 여러분들도 경마의 취미를 갖고 있는 거고 저도 경마의 취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해보지 않고 경마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소스라브랭이 나 돌대가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제주기차 1경주입니다. 제주협객입니다. 지난번에 거의 바닥권을 때렸기 때문에 10마리 중에 9착으로 왔죠. 예,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기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집전 경주 때 보여준 능력만 이 편성에서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1번 제주협객이 지난번의 경주력이 100%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 늘빛마루인데 배당을 터뜨리면 이놈이 터뜨릴 것 같아요. 거리가 4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00m는 사실상 이렇게 내리막을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이 넓게 횡으로 전부 다 뛰어오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그만큼 유리한데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있는 제주협객이 그나마도 선두권에 모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제주협객은 일단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2번 늘빛마루가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27주 이전에 보여준 능력은 대박이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모두 400m가 아니라 800m면 900m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400m라면 2번 늘빛마루가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물론 당일날 체중 관계 정도와 현장 상태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번 늘빛마루는 이 편성에선 공백기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7번 하늘신국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가장 우수한데 문제는 이 마필에 박기영이가 첫 기성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좀 찝찝한 구석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영래 마방에서 2번 늘빛마루와 7번 하늘신국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동반 입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7번 이 세 마리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보다는 보여줄 전력이 더 많은 마필들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배팅을 해서는 안 돼요. 제주기차 1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요하는 그런 경주예요. 그냥 가볍게 하십시오. 자, 부산진 4경주입니다. 조용한 승부처, 비콰이어! 자, 승부처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마리가 꼭 때릴 거예요. 세 방으로 때릴 거예요. 그 중심엔 2번 테리우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조금 찜찜해요. 지난번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멋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2차게 왔는데 다나카가 이번 편성에서도 그런 전개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거리가 1400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개보다는 조금 앞선에 일찍 붙을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초반에 일찍 붙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제 57kg로 부중이 늘어난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테리우스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굉장히 세게 봅니다. 지금 레이팅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를 했고 강타 역시도 2번 테리우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4경기는 2번 테리우스를 넣고 공격적인 배팅을 해서 자, 무조건 적중에 만전을 기해보고 싶다. 자, 적중을 원하시는 분들은 4경기에 가서 하고 다음
자,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금주 제주경마 상당히 재밌어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배당이 터지는지 못 터지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 제가 제주경마 방송 벌써 한 1년을 합니다. 단 한 주도 쉬지도 않고 꾸준히 했어요. 강타가 제주경마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력이에요. 1년 동안에 열심히 방송을 한 대가예요. 거저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고 공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제주경마를 잘하는 이유는 꾸준하게 경마방송을 전문가 최초로 경마방송, UCC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축적된 것이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 강타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는데 첫 번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4경주 조용한 승부처에서 먹고,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에서 또 먹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지져보자. 이런 게 강타의 결론입니다. 자, 누가 팔릴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팔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10번 탐나보물은 좀 팔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격남이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팔릴 것 같아요. 왜?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땐 가장 윗금이나 형성하니까 당연히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시에 탐나보물을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좀 그렇다. 마감 자체도 인기마의 기승시 입상률보다는 약간의 보편권 마필들의 입상률이 좀 높은 김한철 마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능력은 대가리이지만 요 마필보다 더 센 놈이 이두가 있다. 그놈들을 단통으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서 중반부에 부산제 4경주와 제주교차 3경주에서 5사마리를 5전짜 배팅 자금을 여기서 두둑하게 만들어 보겠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4경주 마치고 또 제주교차 3경주 중배당 단통으로 마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갑니다. 용신파워. 지난번에 강타가 멋지게 맞춰드린 겁니다. 3번, 7번 단통으로 맞춰드린 겁니다. 용신파워는 대가리다. 왜? 현장에선 대가리였고 대지의 물결은 UCC 대가리였어요. 그래서 현장과 UCC 대가리를 묶어서 단통으로 14.5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린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번에도 용신파워는 1억원짜리 매니피의 자만데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번 예스 트리플도 빠른 말이긴 한데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제가 보기엔 3번 용신파워가 이번에는 나가지 않겠느냐. 나가면 또 한 바퀴를 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3번 용신파워의 선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번 레전드 인호야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번 레전드 인호는 가능하다. 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6번 호령제왕이란 마필인데 이놈은 사실상 좀 기복이 심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입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번 호령제왕이 이번에는 인기 한 3, 4위로 팔리겠죠. 자, 1번 레전드인하고 3번 용신파워가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막건보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6번이 들어오면 배당의 메리트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6번이 센 말이에요. 이편성에선 패턴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현장에서 6번의 상태와 6번의 배당이 좋다면 대끼리로 팔리는 1번, 3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역으로 때려볼 생각도 있어요. 그래 이 점을 한번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자, 당연히 현장에서 한번 멋진 승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제주교차 5경주 터진다. 터질 것 같은데 일단 4번 초롱성은 안 봅니다. 잘랍니다. 잘라. 왜 잘라? 이게 또 대가리 들어오면 또 완전 개망신에
완전히 너 때문에 인생 조졌다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욕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패턴이 깨어졌어요. 제가 어떤 마사의 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조교하고 요즘은 또 정보 쪽을 굉장히 많이 쳐주더라고. 경마가 혈통, 조교, 정보가 다냐? 아니 그거 누가 그런 정의를 내렸고 누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느냐? 경마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어떤 과학이든지 뭐든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핸디키퍼들이 경마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핸디키퍼들은 자기네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거예요. 하지만 예상이라든지 적중이라는 이런 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문가들이 잘하고 또 경마를 바닥에서부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검픽 같은 게시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지식이 많고 자료를 막 갖고 있고 이 통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자기네들 틀에다 맞추는 그런 식의 경마. 그건 잘못된 경마지. 편협적인 사고지.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마를 제일 못 맞힌다.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유연성이 떨어져서 절대로 경마를 못 맞힌다. 맞히고 못 맞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마는 틀을 넓게 봐야지. 틀을 넓게 보고 각 분야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강타가 잘하는 건 뭐야? 데이터 분석. 이 패턴에 의한 경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프 같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주식 아시죠? 차트 분석하고 거의 동격으로 보시면 돼. 차트 분석을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구분을 할 때 같은 회사를 놓고도 구분을 다 틀리게 해. 그게 왜 그러냐면 해석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마사이 때문에 경마가 발전을 못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신네들이 조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편협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경마를 승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식과 경마는 분석 방법에서는 오히려 주식보다도 동물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경마가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승화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마는 노름이라고 그러고 주식은 투자라는 얘기를 듣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3,000%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초롱성 얘기하다가 그렇게 빠졌는데 4번 초롱성은 패턴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이라는 게 있어. 말은 자기 이렇게 뛰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깨어져 버리면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해더라도 바이오리듬이 깨졌어. 우리가 내가 싸움도 잘해.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나 몸이 막 어딘가에 모르게 몸살도 날 것 같고 막 띵띵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은 조금 못한 상대한테도 질 수밖에 없잖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교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왔던 패턴으로 보는 거야. 패턴으로. 그렇기 때문에 4번 초롱성이라는 말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던 안 맞던 간에 4번 초롱성 자르고 가는 게 이번 제주의 오경주 준비해서 제 키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000% 빠졌습니다. 자, 부산제 6경주. 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부산 준비인 승부처입니다. 이 새끼가 이게 뭐 못 먹을 걸 먹고 한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빵빠라망 이거 지랄이세요. 강타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편성에서는 입상마들이 준비인 승부처인데 딱 3마리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레이디 프레스카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간 2번의 경주에서 먼저 선행으로 일가를 하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도 3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445km로 출발을 했습니다. 데뷔전을.
그러고서 지금 459kg까지 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체중이 늘어나가면서 전반적인 능력 자체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레이디 프레스카에 대해서는 일단 누구나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지만 문제는 6번 아이언 트레인이라든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팡팡 히어로라든지 10번 가문시라라든지 9번 캡틴 이지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3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선행을 못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마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3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이번에 선행 못 가면 부러질 수 있다. 왜? 선입층이 두터워요. 선입층이 얇은 게 아니라 선입층이 강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선 3번 레이디 프레스카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에 제주교차 5경주에서도 인기 많은 4번 천홍석을 자르고 준메인으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부산교차 6경주에서 부산제 6경주에서도 인기 많은 3번 레이디 프레스카를 자르고 준메인 승부처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제주교차 5경주하고 부산 6경주가 배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3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선행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선행을 못 가고 두 번째는 또 선입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입상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레이디 프레스카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마필은 자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앞에 제주경마에 이어서 부산 6경주에서도 3번 레이디 프레스카를 자르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준메인, 부산 6경주 준메인, 두 준메인 중반부 두 경주를 붙여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400m의 전두수가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의 일전이고 이 거리 경험이 없는 가운데 어느 마필이 더 세느냐를 알아보는 경주예요. 일단은 입상 가능권 전용은 1번 천하보배가 입상이 가능하고요. 3번 마리오가 가능하고요. 4번 당대비천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동양버스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자, 이 중에서 누구를 축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강타는 10번 동양버스를 축으로 가져갑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수호대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체중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져 가지고 대가리를 틀었어요. 그때 이제 천하보배를 대가리를 놓고 까는 바람에 못 맞춰 드렸어. 야, 방송에서는 수호대를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냥 좀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는데 그때 이제 1번 게이트에 동양버스였었는데 뛰는 걸 보니까 야, 말이 살아있어. 아, 살아있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아주 힘이 좋고 기본적으로 선행력보다는 종반 탄력이 거의 환상입니다. 거의 환상적인 수준이고 발버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에서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라면 10번 동양버스가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고 14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동양버스를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천하보배, 3번 마리오, 4번 당대비천 중에서 후착만은 현장에서 착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방이죠. 사실은 단방입니다. 잠재력이 우선 6번 벌마소년 1억 3천 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5번 천지거탑입니다. 6번 5번 6번 5번이 사실상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내일까지 뛰어도 6번 5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석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6번 5번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6번 5번 단통으로 때리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 1두 정도의 삼복승마만 가져가서
자, 깔끔하게 마무리해보고 싶은 부산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늘 제주교차 최고의 UCC 메인 승부처는 중구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데스밸리와 견인물발, 명마탄생 이상 3두가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선 강하게 팔릴 편성입니다. 뭐 산적동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겠죠. 그렇지만 왜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5번 데스밸리도요. 5번 데스밸리도 물론 손입전개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편성상으로 봤을 때 손입으로 뛰어가지고는 입상을 낙관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던 말이고요. 반대로 6번 견인볼 봐도 선행 이걸 못 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문제는 63km라는 또 가부증을 달고 있고 전현주리가 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5번 데스밸리도 그렇고 6번 견인볼바도 그렇고 믿음감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그 인기만을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데스밸리하고 6번 견인볼바를 인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5번 데스밸리라는 인기마와 6번 견인불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 그럼 명마탄생 대가리냐? 그건 아닙니다. 3주는 가져갈 거예요. 견인불발, 데스밸리, 명마탄생. 이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2번 명마탄생을 세게 봅니다. 2번 명마탄생은 상대적으로 선행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또 은성화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걸음에 물꼬만 트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상 이 명마탄생은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필인데 입상에 한 거 보니까 이번엔 베스트인 것 같아. 이번 명마탄생이 오히려 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중구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UCC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제주교차 8경주. 여기선 제가 보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소스 아닙니다. 솔직하게 소스 아닙니다. 겐또입니다. 제가 분석을 했고 1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상으로는 저는 이게 때려주게도 이번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짝도 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능력도 됩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이 틀리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스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평생 제 겐토대로 할 생각이니까요. 그럼 누가 경마를 더 잘하는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소수에서 부자 된 사람 없다고 100번, 1000번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실질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부산 메인 승부처의 최대 승부처예요. 제주교차 8경주가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라기보단 이 부산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저는 8번 유성드림이 당일날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얘는 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통도 아닙니다. 받치는 거로만 가져갈 생각이에요. 받치는 거로. 받치는 거에 그러니까 배당이 만약에 8번 유성드림이 배당이 없다면 얘는 뺄 생각도 있어요. 근데 배당이 받치는 배당이 되면은 받칠 겁니다. 그래서 유성드림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인데 제가 보는 단통은 중배당 단통. 중배당 단통이 존재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8번 유성드림보다는 얘네들이 더 세다.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줬을 때 얘네들이 더 세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8번 유성드림 받치기는 꼭 가져갈 겁니다. 빼든 건 빼지는 않을 거예요. 받치기는 가져가는데 유성드림이 축은 아니고 단통도 아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배당이 뭐 한 3배 정도가 나와서 받쳐가지고 번전방어밖에 못할지언정, 제가 공부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 8급 유성드림에 대한 믿음보다는 복병마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요 8경주는 제가 숨도 안 쉬고 메인 승부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교차 8경주에서 메인으로 강하게 때리고 부산제 8경주에서 또 한번 때려가지고 자, 오늘의 승기를 2개의 메인 승부처에서 완벽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9번 고스트 브랜드입니다. 3군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치릅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9번 고스트 브랜드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취임마라고 생각을, 물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봤을 때 바닥 주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취임마죠. 취임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엔 선입정계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조이열에서 박건말로 바뀌었는데 1.5kg의 감량까지도 받고 있다면 9번 고스트 브랜드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10번 비카골드와 3번 양키드림, 여기에 13번 도원결이 같은 선행형 마필들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양키드림이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10번 비카골드가 지난번에 4코너에서 마체 이상으로 이제 중지가 됐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편하게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선입층에서 9번 고스트 브랜드라든지 13번 도원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3번 양키드림의 현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5번 흑강자도 무시를 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이번엔 흑강자가 사실상 선행을 못 가면 선입으로 좀 약하다고 마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흑을 맞으면 좀 덜 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희천이 뛰었을 때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용근이가 타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마피를 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번 흑강자는 이 편성에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양키드림과 13번 도원결의 현장 상태는 꼭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사실상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인데 3번 카우보이선이 키를 갖고 있는 경주죠. 3번 카우보이선이 사실상 이제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11주 만에 출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생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바닥도 생바닥 나름입니다. 내용 없는 생바닥이냐, 완전히 부진한 가운데서 생바닥이냐, 어떤 식의 생바닥이냐가 문제인데, 이 편성에선 3번 카우보이선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타 마필들이 워낙에 허접해요. 허접한 1등급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요거보다 한 급 이후에 140점대 애들하고 붙으면은 카우보이선의 지금 컨디션은 안 되겠지. 58kg까지 달았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보다 지금 한 치수 아래의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 등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카우보이선이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재검시 걸음이 워낙에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 가서 58kg라지만 한 바퀴를 일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3번 카우보이스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끝장 승부처. 자, 마지막 승부처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이상으로 자, 이 경마방송 마무리 짓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 강타가 잘하니까 최선을 다할 거고 이번 주도 멋진 대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